김 대표님. 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워낙 사법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네. 대출함에 영 걸리듯이 이것저것 범죄가 뭐 열 손가락이 부족할 네. 정도로 걸려 있다 보니까 당내 의원들의 그런 비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재명으로 네. 어떻게 내년 총선을 치르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이제 앞장서 제기한 사람이 네. 이상민, 조홍천 두 네. 의원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두 의원은 대표직 사퇴까지 지금 걸어놓고 있는데 문제는 23일이 노무현 네. 뭐 14주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권 쪽 사람은 물론이고 야당 측 인사들은 아마 총 집결한 것 같은데 14주기를 마치고 나온 얘기 중에 아주 눈길을 끄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광원 원내대표. 네. 민주당이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 네. 높은 도덕성이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그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네. 엄격한 잣대로 자기 개혁, 자기 혁신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윤건영 의원 오면은 네. 문재인의 복심이고 윤건영의 말이 바로 문재인의 어떤 뜻을 전달한 거나 다름없는데 윤건영 의원이 그 14주기 갔다 와서 SNS에 올린 말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경고구나.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뭐라고 그랬냐면 당 지도부는 기득권 내려놓고 혁신기구 만들어서 거기다 정권을 주라고 그랬어요. 예,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빨리 손 떼고 네. 혁신기구 만들어서 그 앞으로 공천도 하고 당원 당규도 하고 다 하고 그 혁신기구에는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을 끼면 안 된다. 예, 국회의원 하면은 뭐 혁신이 안 된다.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랑 윤건영 의원 얘기의 핵심은 우리가 더불어 쓰레기당이 됐다. 맞아요. 더불어 쓰레기당이 됐는데 예. 국민이 너무 악취가 나서 민주당 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예. 내년 선거 어떻게 할래? 그 얘기죠. 청소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쇼라도 해야 되지 않냐? 과거에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 데리고 와서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도 네. 비대위원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비대위 대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표로서의 권한을 주고 네, 그때- 혁신위원장도 이번에만 혁신위 대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주자는 거죠. 그때 문재인은 자기는 살짝 숨어 있었어요. 예, 뒤로 빠졌죠. 숨어 있어서 선거 이긴 다음에 싹 나왔죠. 그래서 김종인 딱 잘랐죠. 맞아요. 김종인이가 한 번 더 오고 싶었는데 안 돼. 당신은 그렇죠. 임무 끝났어. 쫓아냈죠. 예. 토사구팽. 그렇죠. 그럴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더불어 쓰레기당이 됐어요. 다 도둑놈이잖아요. 네. 아니 예를 들면 재벌 회장이 회사 돈을 100억을 해먹었다고 봐요. 근데 직원이 100만 원 해먹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뭐 우리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러면 안 되고 직원들은 다 안다고 보면은 예. 지금 그 꼴이죠. 예? 이재명이가 제일 크게 먹었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거 참 조국의 강인 줄 알았더니 저 김남국 바다야. 예. 쓰레기 받아죠. 쓰레기 바다잖아. 거기다 지금 돈봉투 사건 이것도 이게 쓰나미예요, 쓰나미. 예. 퍼펙트 스톰이라고 몰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악취를 느끼는 거죠. 이 사태를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도 반성할 기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윤건영이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문재인의 뜻을 반영한다는 그런 걸로 언론도 이해를 하고 있고 본인도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이제 당신은 뒤로 빠지고 그렇죠. 그 시점은 아마 전에 고민정이가 가을 낙엽지는 그러니까 8월 말 뭐 9월 초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더 당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 지금 돌아가는 게 돈봉투 사건이다, 김남국 코인이다 이게 그냥 원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는 그 정도 정기국회 지나서 지금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당겨서 당신은 뒤로 물러서는 게
그래야 민주당이 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가을 단풍도 나무가 살아야지 단풍이 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무가 죽게 생겼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조짐 중에 하나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 당 여러 가지 뭐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할 말은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했지만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나 빨리 한국 들어가서 정치 참여하겠어. 예? 이 뜻을 저는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주요 정당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예. 알을 깨는 네. 그런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네. 기존 주요 정당이라는 게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할 건 없고 그렇죠. 민주당만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민주당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이거 이대로 놨다는 큰일 나겠다. 예. 그런 위기 의식이죠. 이재명은 그 노무현 14기 추도식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한심한 얘기했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솔직한 말로 내가 도둑놈입니다 이래야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왜 후퇴를 해요? 오히려 지금 발전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라 저는 그 권양숙 여사가 이재명한테 이번에 추도식에 왔다고 이재명한테 선물을 줬어요. 예. 선물을 줬는데 진짜 골 때리는 선물을 줬더라고요. 독도가 그려진 도자기. 또 하나는 일본 군부의 독도 침탈사 책. 예. 그거죠. 그리고 노무현이가 쓴 진보의 미래 예. 책하고 세 개 전부거든요. 예. 그래서 참 권양수도 참 보면은 그 독도 갖고 선물하는 것도 참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 들지만 제가 만약에 권양숙이라면 이재명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단도 칼. 예? 예. 너 진짜 결심하지 않으면 너 죽어라. 예. 단도 미나라 민주주의에서 너같이 사악한 자는 죽어라. 그리고 저 108배 하는 108배 가이드 책 있잖아요. 예, 그 건강에 좋대요. 감옥 가서. 예. 그러니까 108배 하는 책. 그리고 아마 성경이나 뭐 이런 것 좀 해서 선물 줬으면 감옥 가서 좀 읽어보라고. 그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친문 또 비명 세력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럼요. 그런 생각하에 이재명을 마지막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거 그렇죠. 아닌가. 이낙연도 만약에 알을 깨지 못한다면은 예. 그러니까 혁신을 못한다면은 네. 외부 충격이 생길지 모른다. 이 외부 충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이 이제 당을 그렇죠. 깬다는데 말은 그 명분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신당, 창당, 분당도 가능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외부 충격이라는 게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재명만 남겨놓고 네. 우리 다 나가서 하자.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다.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체제로서는 뭐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재산이 좀 많아요. 그걸 또 포기하고 나오기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선거를 위해서라면은 이 상태로는 뭐 도저히 뭐 안 된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줄닭동시라고 예. 달걀이 병아리가 되려면은 안에서 새끼 병아리가 쪼고 밖에서도 또 어미닭도 쪼아서 그게 병아리를 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병아리 부활할 생각 전혀 없이 이대로 있으면은 뭐 후라이도 안 되는 거죠. 후라이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예.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윤건영 의원 예. 거기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며칠 전 최고위에서 이재명 앞에서 아주 박살을 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아주 직격을 했죠. 네.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 대응은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닮아도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하고 닮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개딸들이 난리요. 아니 비교할 사람이 따로 있지 왜 윤석열하고 비교를 하느냐. 그러면서 노무현처럼 해야 한다. 14주기가 그 당시는 이제 네.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노무현처럼 이렇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하고 끊을 때는 끊고 도덕성을 앞세워야 하는데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고민정이도 또 어쨌든 문재인의 예. 그렇죠. 혈화 다름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노무현처럼 닮으라고 하는데 노무현도 사실은 뭐 뇌물 먹은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뇌물 먹은 사실이 부끄럽고 수사받다니까 투신한 거 아니겠어요? 네, 물론 근데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죽을 용기도 없는 거예요. 죽는 것도 아무나 죽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은 자기가 받은 건 아니잖아요. 부인이 받은 것을 알고 그렇죠. 스스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뭐 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것만 좀 봐줘야죠. 그래서 노무현인 이 이념보다는 실용을 좀 중시했다는 거하고 또 상대 당하고도 또 상당히 대연정 같은 것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또 인정하고 이런 또 좋은 점도 있었거든요. 예, 예. 물론 뭐 편가르기도 하고 괜히 평지풍파를 많이 일으킨 뭐 그런 점은 좀 나쁘지만 노무현의 장점을 지금 민주당이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14주기라고 우르르 뛰어갔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얻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도 우르르 가버리고 총리까지 가버리니까 지금 민주당은 옛날에 노무현 주도식 가면은 크게 좀 챙겼거든요. 네. 예. 영남표도 좀 챙기고 호남표도 챙기고 이 민주 중도층 마음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얻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얻은 것은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도 국무총리가 와서 네. 거기에서 추도사서 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면은 좀 그걸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거기 지지자들이 그냥 계속 야유를 해가지고 그 속 좁은 사람들이죠. 개딸들 거기에 몰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호로 자식들이 원래 자기 아버지 제사에 동네 사람이 하는데 그 아버지한테 옛날에 서운하게 하겠다고 욕하는 사람하고 똑같죠. 예. 물론 뭐 한덕수 총리가 과거에 노무현이가 그 총리까지 시켜주고 또 그때 주미 대상가 할 때 이제 노무현 죽었을 때 안 왔거든요. 예, 뭐 올 수 있었는데 안 왔다고 지금도 비난은 하죠. 하지만 그거 얘기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죠. 총리가 돼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 추모를 하러 왔는데 거기는 좀 받아줘야죠. 과거에 노무현 아들이 뭐 탈모 생긴 아들 있잖아요. 예. 뭐 뭔가 그때 왜 새누리당 뭐 김무성 대표하고 왔을 때 여기 무슨 낯짝으로 왔냐고 추도사에서 읽었어요. 예. 그거는 몰상식한 놈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장례 제사 추모하러 온 사람들은 따뜻하게 손 잡고 그 유지를 이어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노무현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뼈아프게 지적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는 아주 얘기예요. 맞는 얘기 맞는 같아요. 얘기죠. 노무현의 장점을 받아야죠. 예. 예. 그래서 이재명도 이번에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는 지난번 후쿠시마 네. 오염수 무슨 대책인가에서 네. 시민 단체에서 시청 앞 집회했는데 이재명이는 나왔는데 그때 수도권 의원들은 다 나오라고 했는데 뭐 98명 중에 30명도 안 나오고 박광원 원내대표도 안 나오고 이재명이가 아주 망신을 당했는데 어쨌든 박광원 원내대표 얘기나 윤건영 의원의 이런 경고 거기다 고민정 재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일제히 지금 이재명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재명도 뭐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치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재명도 문재인 측, 친문 측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타협점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데 윤건영이는 아직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겠지 이재명 물러나라는 얘기를 안 한 거 보면은 당신도 문재인처럼 하라. 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재명은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또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의 환멸이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도 최소한 일선 후퇴를 하고 그러니까 일선 뭐, 후퇴하라는 거죠. 뭐 대리인 비슷하게 하든지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를 내서 제3의 그 명망 있는 사람을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아직까지는 문재인이 했던 그런 정도의 수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너무 네. 집착이 강해요. 네. 공천권 이걸 그렇죠. 자기가 행사를 지금 해야겠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이 워낙 크니까 조금이라도 밀리면 나는 바로 죽네. 예. 이 생각하니까 하나도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개딸들 뭐 욕설 문자 한 사람 당원 하나
제명시켰잖아요. 예. 네, 그거 빼놓고는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의원제도 폐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재명 측근이나 자기 강성 지지자들과 지금 함께 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결국은 당이 쪼개질 정도까지 가야지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으로서도 쉽게 순수히 자기 자리를 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자기도 얻을 것 얻으면서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만약 그 협상이 깨진다 그런다면은 결국은 분당뿐이 길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이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자 간담회 자기 책 출간을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이런 출간과 관련해서 이제 귀국을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일종의 정치 재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알을 깨지 못하면은 외부의 충격을 불가피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알을 못 깨면은 깨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을.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경우에 뭐 따라서 이 신당 창당도 시사를 했다고 봐야 그렇죠. 하거든요. 이제 뭐 당 내에 이 헤게모니 싸움에 자기도 뛰어 들어가지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표로 출마하겠다 뭐 이런 뜻을 보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지금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별로 사람이 없잖아요. 이재명도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낙연도 아마 마지막 도전 지금 70 초반이니까 한 번 정도 도전할 기회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낙연도 자기 역할에 대해서는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어딘가 마음을 둘 곳을 갖도록 하는 거.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게 대통령뿐이 없네요. 그렇죠. 대통령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민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사실 거의 다 이긴 거잖아요. 근데 뭐 기권표들 빼고 뭐 이렇게 하는 통에 송영길이 한테 어떻게 보면 당한 거죠. 그래서 차기 대선 출마를 자꾸 한보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재명도 이제 김남국 코인 사태의 쓰나미를 맞으면서 최후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임박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걸 내놔야 되거든요.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백척 위에 나무 위에 있어도 한 발을 내디뎌야 되거든요. 낭떠러지에 있어도 발 하나를 내미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그런 용기가 없고 기업체 왜 회계 돈 많이 빼돌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휴가를 안 가요. 왜? 그래요. 휴가 간 사이에 자기 빼돌린 건 다른 동료가 그거 보다가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가를 10년간 안 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엄청나게 해먹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지금 휴가를 못 가는 회계 책임자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죄가 국회를 많으니까 계속 열어놓고 있지 계속 않습니까? 열어놓고 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국회 계속 열어놓고 있는 게 휴가 안 가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거죠.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국민 뒤에 숨는 거는 추한 모습. 다조처럼 모래사장에 머리 못 넣는다고 태풍이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